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할관계성 이론 저자 황정현 소장입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늘 그렇듯이 강의 준비하며 이것저것 하느라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무쪼록 늘 평안하시길 바라며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번 4강부터 역할관계성 이론의 핵심 주제인 인간의 관계적 내부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인간의 관계적 내부 구조에 미치는 전후 방향성의 의미, 그리고 다음 5강에서는 좌우 방향성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간의 관계적 내부 구조에 미치는 전후 방향성부터 먼저 탐험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전 강의에서 역할관계성 이론은 차원과 차원을 잇는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또 기억하시는지요? 그래서 이번 강의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의식은 인간의 두 본성을 잇는 중간 매개이다 라고 그 주제를 정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후 방향성의 기본 구조를 인간의 관계적 내부 구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무의식은 무의식의 기원과 무의식이 드러나는 현실적 현상을 잇는 중간 매개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는 무의식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신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신세계라는 주제로 따로 준비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구조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인간의 관계적 내부 구조에서의 전후 방향성을 무의식의 기원과 무의식의 현실적 현상을 연결하는 매개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무의식은 인간의 첫 번째 본성인 본영의 자기의식이 기억 상실됨으로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현상은 무의식에 내재된 원형이 뭔가로부터 자극을 받아 본능적으로 표면에 드러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에 내재된 원형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원형은 본능적으로는 본래의 안정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미래의 안정감을 바라는 욕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영의 자기의식은 무의식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원형의 자아의식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본이론에서 말하는 차원적 의미로 살펴보면요. 무의식의 기원이 되는 본영의 자기의식은 본영의 차원이 되고 무의식이 드러나는 현상이 되는 원형의 자기의식은 원형의 차원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차원 사이에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 무의식은 서로 다른 개념적 바탕을 가진 이 두 차원을 잇는 중간 매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이론이 말하는 무의식과 프로이드와 융이 말하는 무의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이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프로이드와 융이 말하는 무의식에는 그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 사실을 위해 먼저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에 대해 살펴보면요. 프로이드는 생물학적 본능이 현상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무의식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생물학적 충동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프로이드의 이러한 무의식에 대한 설명을 앞서 말씀드린 본이론에 연결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기원이 되는 차원과 무의식의 현상이 드러나는 현실적 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무의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로이드의 설명은 각각의 두 차원이 가진 서로 다른 개념적 바탕을 현실적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융이 설명하는 무의식의 의미인데요. 융이 말하는 페리소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와 같은 원형들은 본이론에 의하면 원형은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으며 근원 불안에 의해 본능적으로 드러나거나
현실 불안에 의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융이 말하는 원형론을 본이론과 연결해 보면요, 인간들의 경험들을 통해 드러나는 원형들은 본이론에 의하면 현실 불안에 의해 드러나는 원형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융이 설명하지 못하는 형이사학적 원인은 본이론에 의하면 근원 불안에 의해 드러나는 원형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무의식의 기원이 되는 차원과 무의식의 현상이 드러나는 현실적 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무의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무의식의 현상에 대해 너무 신비롭게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의식의 기원이 가진 사연과 이 기원에 의해 생겨진 무의식의 내부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무의식의 현상을 그렇게 신비롭게만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에는 인간이 그토록 감추고 또 숨기고자 하는 수치의식과 죄의식이 잠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 잠식된 수치의식과 죄의식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진 근원 불안에 의해 드러날 수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긍정적 자극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부정적 자극은 열등의식으로 변한되어 이 부정적 감정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드러난 열등의식은 수치의식과 죄의식을 감추고 숨기고자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무의식에 존재하는 속성적 또 다른 자기와 만나는 것에 대해 강한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무의식에 있는 수치의식, 죄의식과 열등의식은 어떤 관계일까요? 인간의 무의식에는 의식적 특성과 감정적 특성이 함께 공존하는데요. 먼저 의식적 특성은 무의식의 수치의식과 죄의식으로 잠식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이 수치의식과 죄의식은 마치 잠을 자듯 무의식 속에 상실된 기억으로 잠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본영의 자기의식이 상실된 기억으로 잠을 자듯 잠식된 것은 열등의식으로 변환되기 전에 무의식의 모습입니다. 또 무의식에는 감정적 특성인 근원 불안이라는 감정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불안은 근원으로부터 온 불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근원 불안이 외부로부터 부정적 자극을 받게 되면 열등의식으로 깨어나 양심의 가면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다운 자기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난 열등의식을 달래야 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열등의식은 이면 심리를 유발하여 본능적으로 자기 성찰을 거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이론은 인간의 관계적 내부 구조를 탐구하므로 열등의식이 생기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역할관계성으로 인간의 열등의식을 달래는 것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참고적으로 다음 강의에서는 본능적 욕구와 현실적 욕구가 열등의식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역할에 의한 관계적 방향성과 이간질에 의한 이면적 방향성을 구분하여 좌우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은 프로이드와 융이 연구한 무의식을 차원적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융은 프로이드를 만나 인간의 무의식을 함께 연구합니다. 그러나 융은 무의식을 성적 충동으로만 보는 프로이드와 결국 결별하고 맙니다. 그 후 융은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지만 칼융 2003에서 보면 결국 융은 무의식의 원형론에 대한 기원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결국 융의 연구는 무의식을 거쳐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원형의 현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무의식이 드러나는 현상의 원인을 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에 내재된 원형의 기원에 대한 입장을 크게 둘로 봅니다. 하나는 과거 인간들이 수없이 반복했던 경험들이 유전되어 후세 인간들의 무의식에 동일한 원형을 형성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원형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형이사학적 문제이므로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융의 입장은 무의식을 거쳐 드러나는 원형들은 인간의 축적된 경험이며
이 경험이 무의식이 드러나는 원인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결국 형이사학적 원인은 모르며 무의식이 드러나는 이유는 세대를 거쳐 축적되어 전해지는 인간들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융의 입장은 무의식을 거쳐 드러나는 반응을 경험학적 의미와 형이사학적 의미로 구분은 하지만 결국 융의 원형론은 무의식의 순수 기원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합적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앞서 관계 원리를 통해 말씀드린 바 있듯이 결국 무의식이 유발된 기원을 하나의 차원, 그리고 원형이 유발된 기원을 다른 하나의 차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각 다른 두 차원의 의미를 하나의 차원으로 통합하여 개념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로이드와 융이 말하는 무의식에 대한 설명은 무의식의 기원을 다른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융의 페리소나를 하나의 예로 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융은 무의식에서 드러나는 페리소나의 원천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지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사회적 목적과 열망에 맞춰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러한 페리소나의 원형을 통해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러한 페리소나는 인간의 경험이 세대를 거치면서 무의식에 잠식되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본이론에서는 인간의 무의식은 차원이 다른 두 본성 사이에 존재하며 서로 다른 두 본성의 차원이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무의식이며 동시에 두 차원이 각각의 의미를 갖도록 구분하는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의 구분은 무의식을 기점으로 무의식의 기원과 원형의 기운으로 나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형의 차원이 무의식의 기원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기원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무의식의 기원이란 무의식이 생기기 전에 어떤 상태와 어떤 이유가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이론에서는 무의식이 유발되기 전의 상태, 즉 본형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은요, 무의식의 속성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게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적 욕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관계적 욕구의 근원이 무의식의 속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충족될수록 더욱 증대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비어 있으면 채우려고 하고 채워지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구는 인간의 본능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내재된 욕구는 어떤 속성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인간의 욕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욕구를 유발하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욕구는 결핍과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욕구의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결핍의 그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욕구는 왜 결핍을 채우려는 관계적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결핍이 어떤 전제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핍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결핍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핍, 당연히 비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지? 단지 비어져 있는 상태를 결핍이라고? 그건 뭔가 빠진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결핍에 빠진 느낌이 드는 이유는 전제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닐까? 결핍에 전제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은 결핍은 전제된 그 어떤 의미와 관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라고 말할 텐데, 그렇다면 비어진 결핍의 상태는 처음부터 비어진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채워진 상태가 전제된 비어짐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은 본래의 채워짐을 위해 욕구를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며 순박한 사전적 의미를 다시 살펴보았는데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람을 말하더군요.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있어야 할 것은 먼저 채워져 있음을 의미하고 빠지거나 모자람은 채워짐에서 비어진 상태를 의미하였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인간의 욕구는 채워짐으로부터 채워짐이 상실되어 비어진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관계 욕구를 유발하는 무의식은 본영의 자기의식이 상실된 후 본영의 의식이 비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있었던 의식이 기억 상실로 인해 무의식이 된 후 관계 욕구의 속성이 생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영의 자기의식이 비어진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의식의 생성과 함께 욕구는 생겼으며 욕구는 추구하는 방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방향성으로 인해 인간의 관계 욕구는 본래의 본영이 가진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었고 본영이 바라는 자아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인간의 무의식은 내적으로는 본영의 상태를 회복하려는 본능적 관계 욕구를 갖게 되었고 외적으로는 원형의 상태, 즉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실적 관계 욕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 본성에 따른 무의식의 의미는 프로이드나 융이 말하는 무의식의 의미와는 다르기에 이번에는 프로이드와 융의 무의식을 본이론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와 융이 설명하는 무의식의 현상들은 결국 본이론에 의하면 무의식에 내재된 근원 불안이 무의식에 잠식된 수치의식과 제의식을 자극하여 열등의식이 되어 이면심리에서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성적 충동이나 융이 말하는 무의식의 원형들은 이면심리의 무의식적 방어기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경험들 역시 무의식을 거쳐 이면 심리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면 심리는 인간의 무의식에 잠식되어 있는 수치의식과 제의식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인간의 무의식에 잠식되어 있는 수치의식과 제의식은 근원 불안에 의해 자극을 받게 되는데 만약 부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수치의식과 제의식은 열등의식으로 변하여 역기능적인 이면심리를 유발하여 열등의식을 방어하고자 합니다. 이 역기능적인 방어기제는 먼저 자기 양심에 열등의식의 가면을 투사하고 이는 다시 편견적인 우월의식으로 외부 대상에게 투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이론에서는 이를 부정적 감정의식이라고 합니다. 또 인간은 외부로부터는 수치감과 죄책감이 자기의식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기의식에 있는 수치감과 죄책감은 열등감으로 변하여 역기능적인 이면심리를 유발하여 열등감을 통해 이를 방어하고자 합니다. 이 역기능적인 방어기제는 먼저 자기 마음에 열등감의 가면을 투사하고 이는 외부 대상에게 선입견적 우월감으로 다시 투사하게 됩니다. 본이론에서는 이를 부정적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관계적 내부 구조에서 전후 방향성이 작용되어지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관계적 내부 구조에서는요, 원인에서 결과로 흐르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 안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로 향하고자 하는데요. 결국 이 방향성은 역할을 선택하여 관계적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간질을 선택하여 대립적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 갈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기 정체성이나 자아 정체성은 좌우 방향성의 영향을 받아 관계적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립적이 될 것이냐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본능적 관계 욕구는 근원 불안을 위로하고 본래의 자기 목적을 인정해주는 역할 관계성이 필요하고요. 자아 정체성을 찾는 현실적 관계 욕구는 현실 불안을 위로하고
자아의 목적을 인정해주는 역할관계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관계성에 역행하는 것이 이면심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과정을 모른 채 자기 정체성을 찾아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인생의 여정은 역할관계성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하고 자아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여정은 자기를 찾고자 하는 목적 방향성이 양분되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원인으로 회귀하여 자기를 찾고자 하고 진화론적 측면에서는 결과에 도달하여 자기 자아를 찾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와 더불어 이면 심리를 잠재우는 그러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은 자기가 존재된 목적과 자기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찾는 여행 중에 만나는 낯설지만 친숙한 자기 열등의식과 또한 만나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찾을 때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목적 안에 내재된 두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필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두 특성과 필연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특성과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내적으로는 목적적 자기를 찾기 위해 역할로서 특성적 관계를 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다른 대상과 역할로서 관계를 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